김남국 의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하죠 뭐.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가 사실 모든 이슈를 다 잡아먹는 블랙홀이 됐습니다. 며칠간. 그것은요. 네네. 진짜 민주당이 수도빛 바보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왜 내부 총질을 합니까? 왜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자, 민주당에서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이태원 참사 사건을 책임지고 나가라.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겠어요? 임명권자한테 사표를 내라게야 나가지 않냐. 정무직은 내가 안 하겠다 하고 선언이 사표다. 그렇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이 어떻게 됐든 잘못을 느끼고 대국민 사과를 하고 탈당을 했으면은 정무직으로 끝난 거예요. 일부 의원들이 왜 탈당계를 받아주냐? 징계를 했어야 된다. 이건 정치를 모르는 미숙아들이 하는 소리야. 자, 그리고 저는 이재명, 박광원 대표가 조금 더 빠르게 속도. 네. 정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대장쟁이도 새가 달구어졌을 때 내려친다. 이 정치는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송영길 전 대표, 두 돈봉투 의원, 김남국 의원도 국민 정서를 보면은 빨리 했어야 돼. 자, 그런데 어떻게 됐든 홍준표 시장 말씀대로 그래도 민주당은 그러한 사건이 나오면은 사과도 하고 반성도 하고 탈당도 시키는데 국민의힘은 뭐 하냐 이런 게 지적을 제대로 해주잖아요. 자, 그런데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윤리위원회 제소를 국민의힘에서 했으면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민주당이 더 빨리 했어야 돼요. 그러면은 네. 자 보십시오. 현역 의원은 윤리위원회에서의 심의를 해서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이 강제 수사를 시작했고 네. 코인 거래소 같은 것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면은 김남국 의원은 검찰의 조사를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김남국 의원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자기 윤리위원회의 모든 요구 자료를 다 제출하고 네. 성실히 응하겠다. 네. 네. 검찰에도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잘못한 게 있다. 당신이 코인하고 말이지. 왜 한동훈 검찰을 탓하느냐. 그건 한동훈 장관 말이 맞아요. 그랬더니 하지 않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지금 윤리위원회 제소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을 간섭할 권리가 없어요. 네. 자기가 잘못했다 하고 자진 탈당을 해줬으면은 윤리위원회에서 철저히 심의해라 이거죠. 네. 네. 그리고 검찰 수사가 잘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무슨 적극적인 당원들, 소위 개혁 개딸들, 그럼 이동학 최고위원 등 젊은 사람들이 7명이 8명이 탈당하라겠다고 거기를 비난하고 또 비명계에서는 왜 이재명 대표한테 나가라 책임져라 이걸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오늘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으면 처리를 하고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이냐. 즉 첫째,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미국은 합법이고 중국은 불법이고 우리는 무법이다. 법이 네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을 해라. 네. 두 번째, 가상화폐도 재산 공개에 포함시켜라. 네. 재산 등록. 세 번째, 전수조사를 해라. 네. 대통령실부터 고위공직자 그리고 국회의원 다 해라.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얼마나 제가 똑똑하게 잘 정리해요. 그러니까 정리를 진짜 왜 그 말은 안 해요? 지금 말씀드리려고요. 그 늦었잖아요. 꼭 타이밍이 늦어. 아니 말을 끊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끊고도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 그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잘 해주시는데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이렇게 굉장히 암울한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보는 거는 의원총회가 굉장히 민주적이었다는 사실이죠. 난상. 제대로지. 네네. 근데 국힘당에서는 그걸 볼 수가 없잖아요. 못하죠. 그런 거기에는 대통령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부터 네네. 용산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 소장이기 때문에 또 윤핵관들이 꽉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정무수석이 와서 발언 잘못하면 다음 공짜는 안 줘. 이런 공갈을 당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언로가 막힌 정당하고 민주당. 왜 언로가 터여서 건전한 그러니까. 아니, 민주당을 저도 비교를 하려고 하냐고. 실장님 왜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서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게요. 보십시오. 아니 민주당의 평가할 필요도 민주성. 없어. 민주당은 잘하고 있어. 네. 그다음에 그런데 그 돈 봉투 같은 거 그런 게 좀 코인 자, 같은 거 안 그다음에 해야 되는데 자, 이 민주당. 왼수들이 해가지고 문제야. 아 그러니까요. 자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돈 봉투가 있으면 잘라냅니다. 그렇죠. 국힘당은 태영호, 김재원 다 안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자 징계만 하고. 그게 예. 자, 국민의힘 자, 홍준표 시장이 아니 말씀한 거예요. 김현아 누군가 돈 봉투 사건 있잖아요. 그 김연아. 거론 안 하잖아요. 당내에서 그렇죠. 토론해가지고 아니 잘라내든지 그런데 징계하든지. 왜 그것을 뭐 안 하면은 예. 태영호 문제나 김연아 문제나 민주당에서 예. 가만히 보고 있냐고. 자 그게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예. 그렇게 건전한 의원총회를 해서 거기에서 모든 걸 얘기해라 이거죠. 네. 이재명 면접에서 당신 나가 네네. 이런 소리도 할 수 까지 했대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건전한 당이야. 네네. 그렇지만은 전열을 정비해서 왜 총을 옆으로 쏘냐고 앞으로 쏘야지. 자 그래서 희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국힘당이 민주당에 들이대는 잣대를 자기 내부에 대해서도 들이대라 하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의 장모 그런데 최훈 그건요. 네네 과거에 네네 DJ YS 때도 네네. 보면은 YS가 거짓말하고 좀 사고 치는 것은 괜찮아요. DJ한테는 엄격한 잣대를 네네. 적용한다고요. 오늘 아침 네네 한겨레 신문 성한용 선임 기자의 칼럼에 의하면은 민주당은 훨씬 국민의힘보다 도덕성이 맞습니다. 앞서야 돼요. 민주당의 장점이 민주성과 도덕성이에요. 그렇죠. 그게 자산입니다. 그걸 알면서 왜 나한테 그런 질문? 그러니까 조금 민주당도 역시 때때로 보면은- 자신에게 추상 같아야 되고 국힘당도 역시 자신에게 추상 같아야 되는데 아 그렇죠. 지금 국힘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 반대하잖아요. 반대하죠. 최은순 씨,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불송치했잖아요. 경찰이 그렇게 조사하고도. 무혐의 처리했죠. 예. 왜 내부에는 그렇게 추상 같지 않습니까? 아 그것이 공권력이 선택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은 이유가 범법자이기 때문에 안 만난다면서요. 그러면은 김관진 아니, 전 장관. 1, 2심에서 네.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계류된 사람을 공직에 안 쳤어요. 앉히는 것. 김태효 네. NSC 1차장은 유죄 판결이 돼 있는데도 복권도 안 된 상태에서 자리 줘가지고 나중에 복권하는 것. 그걸 기득권 자기들은 네.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하고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잘못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가진 게 없습니다. 가진 게 있다면 그 민주주의와 도덕성밖에 없는데 상대는요. 재벌 대기업, 조중동을 비롯한 거대 언론, 검찰, 경찰, 군 다 국힘당 편이지 민주당 편입니까? 아니 그래서 우리 저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김건희 여사가 대단히 이 세상에 달관된 분이다라고 느낀 것은 서울의 기자하고 7시간 녹취록에. 녹취록에 나오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가 미투는 보수가 많아. 네. 그런데 돈이 있으니까 다 해결되고 진보는 안희정 지사부터 돈으로 해결 안 되니까 다 터지는 거야. 야, 이 말을 듣고 진짜
우리나라 영부인 잘 뽑았다. 영부인도 뽑습니까? 지금 뽑힌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갔다 온 알고리즘에 훨씬 많이 클릭된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 어차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두 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로 승부를 봐라. 그렇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 집권하고 4.19 후에 의원 아니, 내각제까지 하면 4번 집권했다. 최근에도 네네. 2, 3개월 전에도 헌정에 네네. 7대 3에 기울어진 운동장이지만은 후보가 똑똑하고 네네. 단결하고 네. 상대는 분열되니까 정대철 회장이 탄생하잖아요. 네네. 여기서 배워야 돼. 민주당은 농부가 밭을 탓하지 않아요. 네네. 자기들의 도덕성, 네네. 민주성을 지키면서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혹하게 처벌을 해라. 네네. 맞습니다.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민주당이지 네. 국민의힘처럼 하면은 안 되죠. 네. 배고프시죠? 점심 예. 때 됐으니까 식사 얘기 한번 예, 할까요? 오늘 전직 언론인 네. 두 분하고 김영환 충북지사의 사또밥상. 아니 왜 또 마지막 끝나면서 그러니까 사또밥상으로 한번 끝내죠. 아이 그건 만약에 네네. 민주당에서 했으면은 난리가 났죠. 김영환 지사 얼마나 표현력이 좋고 글을 잘 쓰는지 아, 아세요? 시인이에요. 시인이죠. 치과의사기도 하지만. 이 김대중 대통령이 40대 과기부 장관 시켰죠. 네. 아니 그런데 저 잘 알아요. 그렇지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사가 되더라고요. 네. 민주당에 있으면서도 지사 되려고 그쪽에 갔다가 또 실패하더니 또 왔다가 갔다 하는데 네. 그런 짓을 다른 사람이 했으면 김영환 그래 죽었어요. 자기도 죽어야 돼. 그런 못된 짓 하면은. 그 사실을 얘기하자면 충북 학사라고 이제 서울에 있는 다 충북 알아요. 출신. 학생들은 예. 그런데 쉽게 학생들한테는 말해서 같이 밥 먹는데 칸막이 해놓고 학생들은 2,700원짜리 카레밥 주고 지사를 비롯해서 충북 출신 국힘당 국무원들과 국회의원들과 수행원들은 뭐 재밌어. 아롱사태 전골, 전복 내장밥, 돼지갈비찜, 장어튀김 28,000원짜리. 여러 가지도 먹었다. 아니 자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만약에 민주당이 했다고 하면 네. 국회에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민주당 답답하다는 거예요. 예. 왜 이거 가만히 있냐 이거죠. 충분히 폭발성이 강한 소재인데 안 쓰더라고요. 별로. 그것 저런 것 따지지 말고 시장님. 이번에 후쿠시마 네네. 핵폐수 네네. 오염수 방류는 절대 막아서 아, 어민들과 해남 진도 완도 목포 신안 부산 통영 동해 인천 연평도 어민들을 보호해야 되고 국민 건강을 지키자. 네. 이게 지금의 포인트예요. 처리수라고 하는 나라는 미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본. 근데 우리- 뭐 여러 나라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그거 따라가려다가 그래도 우리가 지켰잖아요. 핵폐수로 써야 돼요. 그만해요 이제. 시장님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제가 아침에 SBS 라디오에 네. 한 30분 떠들었지. 오늘 또 1시간 넘게 떠들었지. 앞으로도 방송이 2개가 더 남았어요. 네. 이렇게 하면서 저는 모든 주말에 지방 가서 네. 강연해요. 네. 내일 네. 저녁에 내일 재판 끝나고 저녁에 목포로 가서 목포에서 또 강연하고 그나저나 재판에서는 무슨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왜 10시 개정하면은 내일은 오후 2시예요. 개정하면은 피고인 박지원 그러고 저녁 6시까지 앉았다 와요. 그런데 재판부에서 잘 하실 거예요. 저는 네. 뭐 불만이 없는데 정책에 대한 재판은 좀 그러니까. 그러면 다 정권 바꿔지면 다 해야죠. 다 해야 돼. 정치 보복은 안 해야죠. 이제 끝나야 돼.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어야 아니 지금 할 게 정치 너무 많은 것 보복도 아니 제가 대통령 된다는데 왜 아니, 그 집권 말은 남- 안 해요? 집권 저 남 지지할래요, 안 할래요? 하겠습니다. 오케이. 선거대책위원장 성경환 알겠습니다. 제가 돼야만이 네. 제가 어제 목포대학에서 강의하면서도 그랬어요. 제가 대통령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잘할 수 있다. 다 저는 공감하더라고요. 그걸 믿어요. 예, 믿죠? 네, 맞습니다. 그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로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5천만 국민이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대통령직을 보편화시켰다. 아. 그래서 나는 대통령의 아, 공약을 행정구역 하향 평준화 시켰다. 행정구역 구조조정 네. 그리고 학교의 구조조정을 하겠다. 그러면 20-30% 공약입니까 지금? 지금 공약 발표하는 거예요. 20-30%의 예산 절감이 될 것이다. 그리고 후쿠시마 네. 핵폐수는 절대 방류하지 않겠다. 트럼프처럼요. 트럼프가 멕시코하고 국경을 이렇게 장벽을 쳐가지고 막았잖아요. 미래의 대통령 박지원의 공약이었습니다. 대한해협을 그냥 막아버리죠, 그냥. 왜 내 공약하는데 거기 재수 없는 트럼프 얘기예요. 자 끝냅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마이뉴스 구독. TV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제가 빨라요. 네. 오마이뉴스 구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이 5.18 광주 민주항쟁 4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그 광주의 정신을 깊이 새기면서 하루를 보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감사합니다.